은정 씨, 이리 좀 와요.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옆자리를 두드리며 앉으라고 하셨죠. 그날 옥색 비단옷이 제 손에 놓이는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올해 54, 이름은 박은정입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혼자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반지하 방을 전전하다 작년 봄 지인의 소개로 남해 바닷가 마을의 큰 집에 들어가 가사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 주인은 70을 훌쩍 넘긴 은퇴 교장 선생님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집안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보통은 오후면 라디오를 켜두시거나 정원에서 책을 읽으시는데 혹시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거실 창가, 긴 소파에 교장 선생님이 앉아 계셨는데 양손에는 찻잔이 아닌 붉은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낮에 술을 드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와인 속 붉은 빛이 출렁일 때 그분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 속엔 오래 숨겨온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집 정원에는 사계절 꽃이 피었고 바닷바람이 스치면 대청마루로 소량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열자 세월의 결이 묻은 고운 옥색 저고리와 치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아내가 즐겨 입던 옷입니다. 10년 전 봄, 이 옷을 입고 저와 마지막으로 마을 잔치에 갔었죠. 그분은 한참을 옷을 바라보다가 제게 건넸습니다. 만져보시겠습니까? 두 손으로 옷자락을 받자 햇살 속에서 비단의 결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제 손 위로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지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옷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제 고개는 천천히 끄덕여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저를 2층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걸쳐보세요. 문을 닫고 혼자 옷을 꺼내 입자 비단은 제 몸에 스르르 감겼습니다. 거울 속 저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계단 아래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참 고우십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맑은 인삼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잔에 따라 마시니 은은한 향이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 있는 날이네요. 그 웃음에는 안도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모금 삼키자 혀끝에 쌉쌀한 맛이 번지고 곧 목구멍이 뜨겁게 데워졌습니다. 이 옷을 보면 아내와의 마지막 봄이 떠오릅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죠. 저는 무심코 그분의 손등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 그분이 저를 껴안았고 품 안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부드럽지만 오래 참아온 듯한 강렬한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12년 만의 입맞춤이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지난 세월, 숨겨왔던 상처, 앞으로의 바램까지. 밖에서는 빗소리가 이어졌지만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침 부엌에서는 장국이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입가를 살짝 닦아주는 그의 손길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니
꽃잎 위에 물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창문에 서로의 이니셜을 새겼고 그 단순한 장난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 이후 작은 변화들이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차를 마실 때 스치는 손등, 시장에서 무거운 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는 손길, 책을 읽다 시 한 구절을 들려주는 목소리. 혹시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 남쪽 언덕 바닷가 고택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 옥색 옷이 달빛 아래에서 더 고울 겁니다. 주말 아침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언덕 위 고택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마당, 매화와 동백이 어우러진 정원,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보자기 속의 옥색 비단옷, 해가 저물고 마당에 달빛이 스며들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 달빛이 준비된 것 같네요.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저는 달빛 속에서 그의 시선에 잠겼습니다. 이 밤은 새벽까지 우리만의 시간입니다. 달빛, 파도 소리, 약주의 단맛, 그리고 손바닥이 맞닿는 온기. 우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솔직해졌습니다. 잃어버린 온기를 당신이 채워주었어요. 사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아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마지막 집이 될 겁니다. 가능하다면 당신과 함께.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마다 고택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부부로 알고 인사했고 우리는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빛 아래서 바닷바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망설임과 외로움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을 여는 순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당신이 용기 낸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주말은 늘 고택에서 시작되고 고택에서 끝났습니다. 봄이면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여름이면 바닷바람이 대청마루를 시원하게 스쳐갔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발 아래 바스락거렸고 겨울이면 아궁이에서 타는 장작 냄새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이웃들은 점점 우리를 부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면 두 분 참 보기 좋아요라는 인사를 들었고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고 저도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별빛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들렸고 바닷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참 고맙습니다.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이런 시간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택에서의 아침이 조금 다르게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더군요. 대청마루에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놓고 조심스럽게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고 세월이 만든 기스가 있었지만 빛깔은 여전히 곱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반지입니다. 언젠가 꼭 중요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은 듯 가만히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당겨 약지에 천천히 끼워 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곧 체온으로 데워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을 고택의 기둥에 새깁시다. 그분은 나이프를 꺼내 기둥 한쪽에 조심스럽게 은정 도윤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나무결 사이로 글자가 자리 잡자 마치 우리의 시간이 이 집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은 평소보다 세차게 불었지만
우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 기둥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약간의 취기와 함께 묵직한 행복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 평생을 약속하는 순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며칠 뒤 평소와 다르게 그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지만 젓가락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묻자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 씨, 며칠 전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된다면서 외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서운함, 그리고 망설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죠. 만약 그분이 떠난다면 이 고택의 매화 향과 바닷바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어떻게 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예전 같지 않게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말끝이 짧아지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함께 걸으며 그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정 씨, 저 결정을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곳에서 은정 씨와의 시간을 지키고 싶어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의 품 안에서는 한기보다 온기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이해해 줄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함께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약속. 달빛은 다시 고택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기둥에 새겨진 은정도윤이라는 글자는 바람 속에서도 선명히 빛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와의 미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나요? 때로는 마음이 향하는 곳이 가장 올바른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름이 막 끝나갈 무렵 그분은 자주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닷바람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침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그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그러나 그날 밤 거실에서 책을 읽던 그분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분의 등을 두드리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느껴진 그분의 체온이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분 몰래 가까운 보건소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따라 나선 그분도 의사의 진단을 듣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과 폐가 약해져 있습니다.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게 내 몫이라고.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죽을 끓이고 낮에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제가 들었고 정원 가꾸기 대신 함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은근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집에 들어간 여자가 참 부지런하네. 근데 저렇게 나이 차가 나는데 오래 갈까? 처음에는 귀가 뜨겁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분과 눈빛만 나누면 충분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온갖 소문과 시선을 다 무너뜨릴 만큼 단단했으니까요. 가을의 끝자락, 매화나무 잎이 거의 떨어진 어느 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정 씨,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당신과의 시간만큼은 줄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우리 둘만의 몫이라는 것을. 그날 밤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고택의 지붕 위로 내려앉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가요. 그분은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겨울을 준비하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고택의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자주 피워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창호지가 바르르 떨렸고 마루 끝에는 하얀 서리가 앉았습니다. 그분은 예전보다 더 천천히 걷게 되었습니다. 걸음을 멈출 때마다 숨을 고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느낄 때마다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택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하얀 매화가지 위에도 눈송이가 내려앉아 마치 흰 꽃이 다시 핀 듯 보였습니다. 그분은 창가에 서서 한참이나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은정 씨, 새해가 오면 우리 가족을 한번 이 집으로 초대합시다. 그 말에 저는 놀란 눈으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요? 네. 당신 아들도, 내 아들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불안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서로의 가족에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랑. 새해 첫날 마당에 걸린 붉은 등불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제가 끓인 떡국이 김을 내며 익어가고 대청마루에는 새하얀 이불과 방석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들어올 무렵 먼 길을 달려온 두 아들이 차례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 관계가 진짜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삶의 남은 시간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순간 고태가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번졌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도 저는 묵묵한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고 그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순간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함께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고택의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서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밀려오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고택 지붕 위로 걸려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분은 제 손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은정 씨, 우리는 이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설렘과 평온,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온 진심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 순간
하늘에서 하얀 눈꽃송이가 한 알 내려와 서로의 손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체온에 녹아 하나의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오늘 그 문을 살짝 열어보세요. 당신이 용기 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만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황혼의 창가입니다.